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은 어제 대비 오늘 전체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가운데 두산중공업 좀 빠지고 있죠. 두산중공업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두산중공업은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에서 여기 중공업 이렇게 업종이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눌러보면 두산중공업은 중공업 업종 지수 중에서 22%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업종 지수, 중공업 지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속해 있는. 그래서 얘를 조금 빼놓고요. 한번 볼까요? 업종 지수로 넘어오면 이렇게 지금 지수를 보이는데요. 두산중공업을 보고 그 다음에 중공업 지수를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두산중공업 넘어가면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중공업 지수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림이 지금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렇게 업종 지수하고 최근에 이렇게 자, 그런데 중공업 지수를 보게 되면 올해 고점이었던 이 자리는 그 전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뤘던 오랜 시간, 단시간에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2013년에 지지했던 자리가 2015년에 저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07년에도 저항이 없고요. 이번에도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중공업 지수는 한번 우상향으로 갈지 말지인데 일단 걸렸어요. 그죠? 그러나 저점이 높아지는 이 흐름은 아직 유지는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이 가격대가 이 가격이 아니죠. 중공업 지수죠. 이 지수대가 가장 거래가 많았던 지수대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매물 소화가 돼서 도약을 할지 이게 다시 이기지 못하고 저항 매물이 돼서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갈림길의 위치임을 분명한 것 같으죠. 자, 오랫동안의 중공업 지수는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왔던 그 흐름이었습니다. 근 한 10년간 그랬죠. 그래서 올해부터 약간 머리를 들면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헤드앤숄더를 지질 때를 만들어 놓고 머리를 들어놓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지금 틀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이렇게 입적으로.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수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두산중공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두산중공업은 일단은 연봉을 한번 봐볼게요. 연봉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느냐 이렇게 봤더니요. 그죠? 작년에 코로나 때 웬만한 종 밀릴 때 그 3월 달에 2,200원 정도를 확인하고요.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23,000원인데 저점 대비 거의 10배 정도 올라온 건데요. 15만 원대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그 이후부터는 지금 보다시피 계속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끝없는 근 한 10년간의 추락의 길로 들어서죠. 그러다가 작년과 올해 이제 머리를 살짝 들으려고 하는 모습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고점이 날아오던 그 흐름을 이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바꿔보려고 하는 모양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또한 거래량도 이렇게 동반하는 모습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연봉을 봤을 때는 흐름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런 흐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월봉을 한번 넘어와 볼게요. 자, 월봉을 보니까요. 월봉을 보니까 자, 아까 이렇게 돌아갔던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도는 모습이 조금 그죠? 이렇게 즉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고점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가던 흐름에서 그죠? 이게 내려가는 흐름에서 이제 이 고점을 높여가는 구간으로 들어갔죠. 더군다나 이제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지지를 또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죠. 이제 이렇게 10,000원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23,000원이니까 이 거리에서 굉장히 멀죠. 어쨌든 여기 10,000원이 붕괴되면 안 되겠죠. 일단 여기 지지를 했었고요. 그 지지대가 저항으로 작용했고 이제 다시 지지로 작용했으니까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10,000원을 깨면 안 될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저항 매물로 쏟아지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 더 그리면, 지금 현재가 23,000원인데, 가장 가까운 이 자리가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17,000원 선, 이 선은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차 지지는 17,000원 선, 2차 지지는 10,000원인데, 현재 23,650원이잖아요. 그럼 괴리가 좀 있죠. 그만큼 여유를 두고 두산중공업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지금 들어가게 되면 2선,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해진 1차 지지, 2차 지지까지 보게 되면 좀 멀어 있죠. 기준이. 따라서 지금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생각을 하면 저만한 리스크를 감내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하면 좀 더 밑으로 밀려서 좀 지지하는 모습이 날 때 좀 눌림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이 이제는 바꿔놨고 내려와도 지지, 저항이 지지로 바뀐 자리가 이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5번, 6번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좀 차이는 있으나 저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보여지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주봉으로 넘어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라인이 보이죠. 17,000원 라인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했던 이 10,000원 라인 이거는 이제 큰 그림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죠? 소파동에서 가장 그 가까운 지지항을 계산해 보면 바로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면 이 라인을 보게 되면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게 되면 30%의 리스크를 낄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을 이 라인을 잡는다면.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고요. 갈 자리는 아까 봤겠지만 5만 원까지 열려 있잖아요. 큰 그림에서. 그래서 필드가 상당히 넓게 펼쳐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고 기준을 잡을 때는 이렇게 차트 분석만을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두산중공업 최근에 어떤지 한번 기본적인 거 볼게요. 두산중공업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대형주죠. 기계 코스피 200에 되어 있고요. 시가총이 1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그죠? 덩치가 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산중공업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가며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게 되면 발전 설비 시공, 그다음에 보일러, 담수화 장비 취급 뭐 이런 거 한다는 하는 회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건 바로 여기죠. 돈을 잘 버는지. 작년 2, 4분기, 3, 4분기, 그 다음에 4, 4분기, 올해 1, 4분기까지 보게 되면 3조 6천억부터 4조까지 꾸준히 돈을 벌긴 하는데, 매출액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좀 있죠. 뭔가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삐걱삐걱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죠? 대형주니까 매출액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지만 좀 장사하는 면에서는 좀 남기는 장사가 좀 삐걱삐걱 되지 않나 이렇게 찍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2018년, 2019년 그리고 요거 2라고 써있는 건 3개월간 증거세 발표한 전망치니까 요거는 좀 제외하고요. 이렇게 최근 3년간의 주가 전체적인 보게 되면 14조, 15조 거의 뭐 매출액 구조가 거의 고착화되어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괜찮은데 당기순이익을 지금 무엇인가 계산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쨌든 매출액 구조나 영업이익이나 꾸준하게 유지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3년 동안 잘 유지가 돼서 주가도 우상향으로 좀 돌아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볼게요. 두산중공업 공매도 2배 늘고 주가 하락세 이어질까? 6시간 전이니까 얼마 안 됐죠. 뉴스가 나온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단기적으로. 자, 두산중공업이 뉴스 케일 파워에 6천만 달러 추가 투자를 한다. 뭔가 변화를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두산중공업. 그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고, 탄소 중립의 그린 암모니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나오고, 쭉 보면 뭐, 이런 거는 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뭐, 근본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큰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질 않고요. 뭔가가 변화를 주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위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 하나 있죠. 아까 요거 나왔던 기사, 요거, 국세청 두산그룹 경영학 몰아넣는 두산건설 설명서.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봐야 되겠죠. 기준에 대한 결론을.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빼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기준에서 17,000원이라는 자리는 공통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러면 지금 너무 비싸 있으니까 좀 눌림을 주고 잡는 게 어떻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5만원까지 열고 보되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가 여기 중공업 지수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업종이 같이 넘어가는 400포인트를 넘어가는 부분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럼 넘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다소 주가는 주춤하면서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신다면 이 라인 빨간 라인 17,000원에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전망을 봤을 때는 뭐 매출액 구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갑자기 이제 다시 이렇게 확 하락할 그 기미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면 내려오면 눌림의 개념을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 파동 지금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그래서 17,000원 기준으로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그 지수를 그 가격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32,000원이라고 하는 이 고가는 아까 봤지만 중공업주 400지수하고 같은 자리죠. 그러니까 저 자리를 넘어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3만원대를 넘어서 5만원대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진입을 뭐 이 밑에서 잘 잡았거나 이렇게 유리한 가격, 즉 17,000원을 기준해서 아래쯤에서 잡고 계신 분이라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비싸다. 그러니까 좀 눌림일 때 잡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면 지수가 넘어가서 안착하고 다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차라리 비싸게 도전하는 것도 괜찮겠죠. 자, 정리해보면 17,000원 기준, 그 다음에 32,000원 기준, 그 다음에 5만원 기준, 뭐, 요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릴게요.